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캠스토리에서 유기화학을 가르치고 있는 유기화학 강사 황순호라고 합니다. 자, 우선 이제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나마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게 이제 오프라인 강의다라고 하면은 이제 직접 만나서 대면하고 좀 더 이제 재밌게 강의도 진행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이제 특성상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밖에 만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어쨌든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자, 앞으로 이제 저랑 유기화학을 공부하게 될 텐데,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그래도 간략히는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믿고 따를 만한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좀 파악을 하실 수 있으니까 간단히만 말씀드리고, 어떻게 이 강의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우선 약대를 졸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약사로 이제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 2014년도에 서울대학교 약대에서 약화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뭐 약화학이라고 해서 선호대로 새로운 건 아니고요. 유기화학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기화학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공부를 했고요. 자, 그 이후에 이제 뭐 회사도 갔었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었는데, 저는 강의하는 게 사실 너무 좋아요. 강의할 때 제일 행복하다고까지 표현을 하긴 하는데, 강의하는 게 너무 좋아서, 그 이후에 이제 좀 길을 틀었죠. 강의하는 쪽으로 이제 제 유기화학적인 지식을 뭐 연구나 뭐 그런 쪽보다는 이쪽이 좀 더 제가 너무 좋아하고 잘할 수 있을 분야일 것 같아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온라인 강의도 하고 아니면 이제 오프라인 강의도 했었죠. 피트 준비하는 학생분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종합반에서 강의도 했었고. 자, 이제 그렇게 강의도 여러 번 진행하다 보니까 저만의 강의를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이 어느 정도 들더라고요. 그럼 모든 강사님들이 사실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저만의 강의. 그래서 설계한 게 이 플래티넘 유기화학이에요. 자, 물론 이제 여러 개의 기본서들이 있어요. 유기화학을 공부하다 보면 여러 개의 기본서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이 다 완전하냐? 뭐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모든 기본서들이 빠지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 기본서에는 있지만 여기는 없고 뭐 여기는 또 있고 없고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취합을 해서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정확하고 빠르게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한테 유기화학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고민들을 굉장히 오랜 시간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설계한 게 플래티넘 유기화학 강의입니다. 자, 플래티넘 유기화학 강의는 그래서 어떤 특정 기본서를 기반으로 해서 강의를 하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 교재들, 기본서 교재들에 대한 내용을 다 취합을 하죠. 다 취합을 해서 이제 저 나름대로 다시 재구성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교재는 물론 이거 외에도 워낙에 많아요. 보통 유기화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 강의하시는 강사님들은 시중에 나와 있는 유기화학 교재는 일단 거의 다 대부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저도 한 10권에서 15권 정도가 있으니까. 물론 이제 한국어로 번역된 것도 있고, 이제 원서도 있고, 뭐 이제 다양한 형태들이 있긴 하지만, 가장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는 교재들 5개 정도 추리라고 하면 요거. 물론 클라인이라고 하는 교재는 가장 많이 본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긴 한데, 이거 제가 알기로 카이스트에서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되게 좋아요. 잘 구성이 좀 되어 있어요. 자, 제일 많이 보는 교재 맥머리 교재죠. 그 다음에 스미스 교재, 솔로몬, 웨이드, 클라인, 뭐 이런 것들. 이거 이외에도 뭐 훨씬 많죠. 뭐 캐리 교재도 있고요. 캐리 교재 그렇게 많이 보는 것 같지는 않지만, 뭐 브라운 교재도 있고요. 뭐 보라트 교재,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자, 근데 그 교재들 다 내용을 보고 나름 구성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되는 거고, 물론 이제 강의 교재도 저는 이제 준비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이제 판권이 나오진 않아서 그거는 없고, 이거 내용 제가 이제 이거를 PPT 슬라이드 형태로 강의를 진행할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서브노트로 제공해 드릴 거예요. PDF 파일.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다운 받아서 이제 강의할 때 똑같은 순서로 나가는 거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필기하시고 그 내용 가지고 공부하시면 뭐 기본서 없이도 충분히 여러분 다 내용 커버하고도 남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여기서 저는 제일 좋아하는 교재 2개는 스미스 교재랑 클라인 교재예요. 근데 이게 또 구성이 조금 비슷하긴 하더라고요. 스미스 교재, 클라인 교재. 맥머리 교재는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선호하는 교재는 아니기는 합니다. 근데 맥머리 교재는 문제는 좀 괜찮아요. 문제는 맥머리 교재, 스미스 교재 2개가 제일 괜찮은 것 같고, 그러니까 시각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편안함이나 내용 구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개인적으로는 스미스 교재를 제일 선호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걸 선호한다고 해서 이거 내용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다 취합을 했어요. 취합을 해서 진짜 여러분한테 중요하고 꼭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은 다 넣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구성이 굉장히 좀 빵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사실 좀 오래 걸리긴 해요. 다른 강의보다 강의 시간이 좀 길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를 할 때 구상하고 있는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이 한 번 듣는 거예요. 한 번. 뭐 배수가 있어서 여러 번 들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사실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럼 여러 번 듣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시간 낭비잖아. 한 번 들을 때 온전히 이해해서 여러분이 딱 한 번만 듣고 딱 공부할 수 있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사실. 인강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번 듣는 게 좋은 게 아닌 겁니다. 한 번 딱 들어서 온전히 이해하고 여러분 걸로 소화하고. 그럼 더 들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 나중에 뭐 약간 미시간 부분이나 까먹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다시 한번 들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할 때 최대한 자세하고 꼼꼼하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립니다. 한 번에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아시겠죠? 그래서 강의가 조금 다른 강의들보다 좀 긴 측면이 있을 수 있기는 한데, 그래도 나중에 전체적으로 다 따지고 보면은, 뭐 나머지 강의가 뭐 그렇다고 불완전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긴 하지만, 제 나름대로는 그들 강의보다는 훨씬 더 자세하고 여러분한테 한 번에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 강의를 듣는데 쓰는 시간을 보면은 오히려 더 짧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강의는 개설을 제가 이제 두 가지 타입으로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개념 완성 강의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진짜 자세한 설명을 다 하는 거예요. 자세한 설명을 다 하는 거고, 이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론 설명이 필요한 이제 필수 예제 문제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풀이를 해 드립니다. 물론 이제 예제 문제 풀이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의를 제가 진행할 때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PPT 슬라이드랑 판서, 칠판의 판서를 이용해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판서 꽤 잘하는 편이니까 보시는 데 있어서 큰 불편함은 없으실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이론 강의 설명이랑 문제 풀이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론 설명은 저랑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분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해. 물론 그러니까 온라인상이라 이제 화면을 통해서밖에 할 수 없지만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대면형 강의가 좋아. 이렇게 카메라로 이걸 찍으면서 하는 게 좋아요. 이론 설명을 할 때는 뭔가 인터랙션이 필요하단 말이지. 그런데 문제풀이 강의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문제풀이 강의는 어떠한 개념을 이해한 거를 도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인 거잖아요. 여러분과 저 간에 어떠한 인터랙션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풀이는 오로지 그 문제를 어떻게 정확히 풀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강의를 진행할 때 이 두 가지를 저는 병용합니다. PPT 슬라이드랑 판서를 이용해서 할 때는 대부분 이론 설명할 때는 그렇게 쓰고요. 전자칠판 강의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예제 문제를 풀어드릴 때나 아니면 메커니즘을 그리는데 이게 칠판에 그릴 때 너무 좀 복잡하기도 하고 약간 시간적인 세이브가 필요하기도 하고 시간적인 세이브보다는 이게 칠판에 그리다 보면 아무래도 좀 가려지는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효율성 측면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거나 좀 깔끔하게 바로 쓸 수 있는 것들은 다 칠판으로 강의를 하는데 특히 카보닐 부분들에 넘어가면 메커니즘이 되게 길어요. 길고 이게 쓰다 보면은 여러분도 약간 집중을 못하는 경우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메커니즘은 제가 전자칠판 형태로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그건 케이스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래서 요거를 병용한다. 뭐 전자칠판 강의라 그래서 여러분이 어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들 강의 아무래도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접해 보셨을 거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한테 가장 효율적으로 강의를 전달할 수 있을까,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를 오랜 고민을 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속성 강의가 있어요. 얘는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런 목적으로 듣는 것보다는 나는 빨리 한번 좀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어떤 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좀 그러신 분들이 많겠죠. 여기는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거는 요 강의를 들으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 수도 있고. 자, 그래서 단기 속성 강의는 제가 이론 설명만 합니다. 이론 설명만 하는데 얘는 전자칠판을 이용해서 강의를 합니다. 이렇게 대면형으로 이제 PPT랑 판서형이 아니라 전자칠판으로 이용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세이브도 굉장히 크고요. 오히려 이걸로 잘 들으시면 이게 집중이 더 잘 된다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요거는 두 가지 형태의 강의니까 여러분이 맞는 걸로 골라서 들으시면 돼요. 뭐가 더 적합하고 뭐가 더 안 좋고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한테 가장 효과적으로 맞는 거 고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전자칠판 강의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자, 강의는 23장까지 되어 있어요. 23장까지. 그래서 기본서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를 이제 1부터 6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는 이제 유기화학을 가장 공부하는 기본이 되는 내용들. 유기화학의 개요 부분. 그 다음에 알케인, 그리고 사이클 알케인 파트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유기화학 반응에 대한 개요 부분이 있어요. 유기화학 반응의 개요. 그리고 4장이 입체화학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까지. 파트 1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파트 5장은 이제 유기할로제나물, 파트 6은 알켄, 파트 7은 알카인, 파트 8이 알코올이에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아마 1학기 기말고사 파트 정도 될 거거든요. 1학기 기말고사 파트. 그래서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9장부터 13장까지는 아마 이제 2학기 부분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여기는, 에터와 에폭사이드, 사이올 설파이드, 그 내용 설명드릴 거고, 컨주게이션 화합물, 그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장이 아마 컨주게이션 화합물, 그리고 방향족 화합물일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설명이 들어갈 거고, 14장부터 17장까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카본유 화합물과 아민 파트. 내용 설명을 드릴 거고, 18장은 이제 탄소 결합의 형성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여기는 특히나 탄소 결합의 형성이긴 한데 조금 중요하게 여러분이 보실 게 조금 응용된 내용이 좀 들어가요. 뭐 크로스 커플링이라고 부르는 교차 짝지음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메타테시스라고 부르는 뭐 이제 뭐 그립스 카탈리스트 뭐 이런 것들을 쓰는 반응들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조금 응용된 측면, 그러니까 유기 금속 화학의 기본적인 수준을 좀 다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9장은 그 내용이에요. 뭐냐면 유기화합물의 분석과 관련된 거. 그래서 MES, IR, NMR 그 내용을 여기서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장에서 23장까지는 생체 고분자예요. 생체 고분자. 탄수화물, 그 다음에 아미노산과 단백질, 그 다음에 지질, 그리고 마지막이 합성 고분자까지. 그래서 그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유기화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이 들으신다고 하면은 빠지는 내용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 자, 유기화학은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유기화학을 어렵게 공부했고, 물론 지금은 이제 가르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긴 했지만 처음에 못했거든요. 처음에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좀 어려움을 느끼는지, 처음부터 잘했던 사람들은 그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어려움을 겪었고, 그걸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그 내용까지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최대한 노하우도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니까, 저 믿고 잘 따라와 주시면, 여러분 아마 강의 듣고 시험 보시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할 때의 목적은 여러분이 유기화학을 마스터하는 겁니다. 유기화학의 전문가가 되는 게 제 강의의 목적이에요. 제가 강의하는 거의 목적이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특히 시험, 이제 학교에서 시험 보실 때 중요한 거고, 아니면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공적인 시험들, 뭐, 이제 사범대학에 있으신 분들은 뭐 임용고시가 되겠죠? 아니면 뭐 피트 같은 거나 미트 디트? 이런 거는 거의 이제 뭐 사라지는 추세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 아니면 변리사 분들, 변리사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요거 들으시면은 뭐 빠지는 내용 없이 다 해결하실 수 있을 거고, 고득점 맞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진행하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